씨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변찬우 광주지검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만개한 벚꽃이 도심 곳곳을 수놓고 있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 상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해 시도지사 경선전이 모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야구장에 편의점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야구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관중몰이에는 성공했지만 관중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을 상대로 벌금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의 변찬우 지검장이 허 회장 사건은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혐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엄단하겠다던 지금까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2008년 1심 당시 검찰은 허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광주지검은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허 회장의 황제 출소 논란을 일으킨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간부 3명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목포에서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갑자기 무너져 한 명이 다치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폭탄을 맞은 듯 주차장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붕괴된 건 오늘 오후 1시 55분쯤. 균열이 있었던 이 도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 동 가운데 2개 동에 걸쳐 있는 길이 50여 미터, 폭 12미터의 주차장이 깊이 6미터 이상 무너졌습니다. 한편으로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내 입바람 이것만 걸치고 야만 끌고 나왔으니까 그래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 사고로 주민 76살 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해 파손됐습니다. 치마된 주차장 옆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이설 공사 및 그쪽 지하주차장 터파이 공사를 하는 진행에 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가스와 전기 등 안전조치를 취한 목포시는 치마된 주차장에 인접한 375세대를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시키고 정밀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매월동 수협 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가 국산으로 둔갑돼 팔려왔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실망이 큽니다. 수협이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찾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매월동 수협 공판장에서 중국산 짝퉁 낙지가 팔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수산물 도매시장이자 수협이 운영하는 유일한 공판장이라 믿고 수산물을 사왔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산이어도 돈을 비싸게 주고 사 먹거든요. 중국산은 대부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믿고 여기로 왔는데. 믿고 오는데 그렇게 저희 소비자들을 속이면 안 되죠, 절대로. 수협 공판장에서 낙지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30여 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상인은 14명으로 절반 정도는 가짜 낙지를 팔았던 셈입니다. 중국산과 국산 산 낙지의 가격 차이는 마리당 1, 2천 원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중국산 표시를 해놓을 경우 소비자들이 아예 찾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도매인에게 낙지를 넘긴 뒤 원산지 표시는 중도매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수협 측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중국산도 살 것이고 뭐 국산도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일부 뭐 원산지를 표시 안 해본다든지. 하지만 상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하거나 실수로 표시가 떨어진 것까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는 겁니다. 중국산은 국산이라고 사기를 공갈로 그걸 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 적어 놓는다든지 적었는데도 명찰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이체 그런 상황들이지. 수협은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협이 운영하는 유일한 광주 공판장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오늘 광주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8도나 높은 24.5도를 기록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름 상품 매출이 벌써부터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의 도심거리. 반짝 느껴졌던 봄 기운이 어느새 사라지고 반소매 옷차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손에 든 시원한 음료도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사 먹었어요. 더워져서 낮에 나온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유행에 민감한 유통업체는 발빠르게 여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 자리 잡은 마네킹은 시원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이상 고온 탓인지 여름옷의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게 입으려고 여름옷도 이제 새로 사야 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 40% 이상 여름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좀 더 높아진 일찍 찾아온 대형 마트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텐트촌이 예년보다 2주 이상 빨리 등장했고 에어컨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매출이 신장됐습니다. 매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관련 상품에서는 고객들이 문의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가득 술을 놓고 있지만 후끈 달아오른 기온 탓에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벚꽃도 빨리 피어서 벌써 만개했다고 합니다. 운천저수지의 강예슬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강예슬 캐스터. 뒤쪽으로 지금 벚꽃놀이 나온 시민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네, 저는 지금 하얀 벚꽃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운천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밤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벚꽃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들을 뽐내고 있는데요. 꽃의 장관의 화려한 분수쇼까지 더해져 산책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벚꽃 개화는 작년보다 하루, 평년보다는 닷새가량 빨랐는데요. 이에 따라 야외 분수 공연도 작년보다 사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음악 분수 공연은 앞으로 9월까지 하루 4차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4.5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천저수지에서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규칙을 구체화하면서 경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선 불참은 물론 선거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이병환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경선 불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당하게 독자 노선을 걸어서 시민이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하고 당연한 권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당의 독점을 깨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해온 김영록 의원은 경선 참여는 물론 선거 출마도 포기했습니다. 기대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부독에 소치라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의 시도지사 경선전은 모두 3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경선에서 이탈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당장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시도지사 경선 규칙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큰 줄기로 광주 전남 시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곧 경선 규칙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광주 동구에 추진되고 있는 화상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아침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실내 경륜장을 추진한다면 동구청장과 동구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전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 경륜장을 유치하려다 사행성 조장과 자금 역외 유출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개막전 만원 관중을 기록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족한 편의시설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000석 남짓되는 챔피언스필드가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면서 개막 첫날부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야구 팬들의 불만과 불평이 잇따랐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먹을거리를 사려면 편의점 앞에서 최소 20분 넘게 줄을 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경기를 못 보고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하죠. 화장실 앞에서도 길게 늘어선 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쪽에 설치된 남녀 화장실은 108곳. 회가 바뀔 때 이용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일반 입장객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많다 보니 관중 친화형 구장이라는 이름을 무색해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 불편한 점을 없앨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수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1-3루 쪽에 설치된 전문 식당도 홈 개막 경기에 맞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먹을거리를 사려나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직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늘 담양군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당야읍 시장 등을 돌며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정기호 영광군수도 모레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로 하는 등 선거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단체장들의 등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열고 정당 관계자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사전투표와 개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개 시연회는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에게 투개표 절차를 알림으로써 투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 등급을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약 이행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약 이행 평가는 전국 45명의 전문가 그룹이 총 5개 분야에 걸쳐 분석한 것으로 광주시는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주민 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고 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매곡동 광주공고안의 광주중앙도서관의 분관인 석봉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화토건 최상준 부회장이 건립해 기부한 석봉도서관은 15,000여 권의 책과 자료실 등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석봉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습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유대회 운영의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는 피슈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빛거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유대회 조직이 직원들은
대회 운영 시나리오의 부족한 점을 점검합니다.